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이슈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 조사에 나섰고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자본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대중국 투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열릴 고위급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까지 몰고 온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전말이 뭔가요?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때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전까지 가야 되는데 2014년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브리즈마라는 회사에 이사로 취임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전략을 백악관에서 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검찰장인 줄로첵스키라는 사람이 헌터 바이든이 있는 그 회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로첵스키라는 사람이 또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한 공무원이라고 악명이 높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제 검찰장으로 해고가 됐는데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압력을 넣느냐? 그 다음에 압력을 넣었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그 부정부패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아들이 있는 회사를 조사했기 때문이냐 요게 문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벌써부터 이렇게 트위트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 그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통화하는 중에 그때 원래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한 3.9억 달러를 허용했는데 이것을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을 좀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연관성이 있었느냐, 맞대응 그 성격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러 토픽을 얘기할 때 그냥 나온 이야기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맞대응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운동에 다른 외국 정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다 또 더불어 위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워싱턴에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사 지원금을 여기에 묶어 놓겠다고 암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선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일 텐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고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대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의 그리고 또 의회가 승인한 이런 군사 지원금을 여기에 묶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검찰장이니까요.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하고 또 자기 사적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하고도 좀 얘기해 보라.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완전히 공사가 묶인 게 아니냐. 재선거는 여기서 외교하고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묶은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죠. 네. 예.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과반이 탄핵 조사를 찬성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 탄핵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먼저 탄핵 절차는 먼저 하원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런 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은 그 외로 또 지금 그 해외 외교관이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 역시 조사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탄핵 헌법에서 탄핵될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은 반역, 뇌물수수, 중범죄와 경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대강 해석하는 게 대통령 헌법 권력의 한도를 넘거나 남용하는 행동,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업무나 기능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 그렇지 않으면은 부적절한 목적이나 사적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재선거를 위해서 외국
그 대통령한테 압력을 줬다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원이 이제 조사를 시작한 다음에 하원에서 그 참석한 의원 중에 반 이상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투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요것은 상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 상원에서 재판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 상원 의원 100명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67명 이상이 유죄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게 예. 형법 그 처벌 대상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일단 탄핵이 상원에서 67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은 그러면 대통령직에서는 쫓겨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원의 투표를 거쳐서 상원의 탄핵 재판을 받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원의 그 투표는 언제쯤 열릴 예정인가요? 그거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는 조사 중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민주당 일부는 좀 이렇게 탄핵을 가야 되는지 좀 소극적인 면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그거는 아직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하원에서는 지금 필요하면은 지금 투표 들어가면은 과반수가 될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원에 가면은 그러면 또 유죄로 판결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 지금 현재 공화당이 53명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대부분 반대를 할 것으로 탄핵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원으로 통과돼서 대통령 자리에 쫓겨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것을 좀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이 실제로 됐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탄핵으로 상원 재판관 대통령은 2번 있고 그다음에 거의 간 것은 1번 있는데요. 그런데 탄핵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을 쫓아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미국의 1868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 상원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싫어한 국방부 장관을 내쫓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예. 악명 높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하원은 통과했지만은 상원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탄핵 재판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 98년에 역시 불륜 관계 인턴과 불륜한 이유로 하원을 탄핵 하원 통과됐지만은 상원에서는 성공하지 못해서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죠. 예. 네. 지금 미국의 내년 대선이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사안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차원에서는 그 변수가 될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예. 금융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닉슨 대통령 때는 좀 경제 침체로 넘어갔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 미국이 1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를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탄핵보다는 그 국제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 침체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클린턴 같은 경우는 미국 호황기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요게 그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공사 혼동되는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을 더 키워주게 하기 때문에 그 선거에 불리하다고 지금 대부분 그 분석가들은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요것 때문에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공화당이 또 결집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이례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선 굳이 요게 그렇게 큰 문제로 적용될까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또 미국 지금 현재 양극화를 그 민주당 공화당의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정치적 분열이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부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좀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이 미국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도 증시가 꽤 올랐었거든요. 이건 왜 이랬던 겁니까? 예, 클린턴 대통령 때 증시가 잘 됐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국제 경제가 나빴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은 탄핵받았던 시기 98년이 미국 IT 버블의 그 한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IT 그 주식 가격이 팍팍 올랐던 때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그 모기지 문제로 터졌지만은 부동산 버블도 그때 시작하는 때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국내 경제가 굉장히 잘 됐던 시기고 탄핵의 압력이 여기에 영향을 별로 못 미쳤던 거죠. 그 다음에 예. 클린턴 대통령이 저 하원에서 탄핵 그 재판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다 했지만 네. 탄핵 그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쫓겨날 거다. 그걸 믿는 사람은 또 없었거든요. 지금 트럼프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긴 하고 불안정성이 좀 심해지지만은 그래도 증시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측을 이미 다 했었습니다. 아, 예. 하지만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큰 정치적인 문제를 맞으면은 좀 그 소극적인 정책으로 좀 돌아들고 자기 방어에 더 힘쓰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좀 있었는데 주말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묵살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할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생각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일단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들어오는 이 합법 이민자 숫자를 최저로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선 오히려 그 강력한 정책으로 나와가지고선 이런 문제를 묵살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네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경제 전쟁으로 뭐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국이 지금 현재까지 경제에 타격을 미친 영향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예, 지금 IMF에 따르면은 무역 전쟁 때문에 내년에 세계 GDP 성장이 한 0.8%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관세가 중국의 대미 관세는 8%에서 21.8%로 늘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 관세는 3%에서 21.2%로 늘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볼 수 없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죠. 그래가지고는 ADB는 금년에 중국 성장률은 6.2%, 내년은 6.0%로 지금 추정을 했는데, 예. 요거는 꼭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그 경기 둔화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역 전쟁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거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경우에는 성장률 타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지금 경기 침체 내년이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가장 크게 염려가 나오는 요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안정성이고 여기서 또 가장 큰 요소가 무역 전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그 세계 경제 약화에 둔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GDP 측면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산시켜 줘가지고 그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신뢰를 낮추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무역 전쟁 이상으로 큰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열흘 뒤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이슈들은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미국이 원하는 그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좀 자유화시키고 이걸 법으로 정해라. 산업 정책을 크게 약화시키고 보조금을 크게 약화시켜라. 그것도 역시 법으로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일방적인 보복을 허용하라. 이런 것들은 중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해결은 없을 것 같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좀 완화된 정책을 좀
하겠다. 그러면은 스몰 딜.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 아주 시아미 같은 그런 데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그 대신 이제 중국은 미국 농산품을 더 사게 하고 그런 스몰 딜의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대책으로 나오겠다 아니면은 조금 좀 완만한 대책으로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경한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스몰 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